한 주간의 빅 이슈를 모아 낱낱이 파헤치는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기자회견의 김석길입니다. 가을바람이 너무나 상쾌합니다. 하늘도 파랗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구의회는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우리 지역 구의회 문제점 지적했는데요. 크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사상구의회는 더 엉망입니다. 이 문제 얘기할 두 기자 소개합니다. 박지한 기자 그리고 박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그 사상구 의회 특히 의장단도 구성하지 않은 데다가 거기서 파열음도 많았고 또 법적으로는 문제도 있었고 그랬죠. 그리고 그런 데다가 또 의회에서 또 단체로 해외여행은 또 갔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앞서 기자회견에서도 저희가 네.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제 6월 말에 이제 정례회에서 이제 의장단은 구성하고 이제 상임위원장 세석을 놓고 이제 다퉜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7월 초에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8박 10일 일정으로 다녀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보니까 이제 7월 달에 임시회가 하루짜리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하루짜리요? 그게 당연히 이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열렸는데 이날 또 오지도 않고 의원들 오지도 않고 또 이제 싸움만 하다가 결국 그냥 무산됐고 네. 그 다음 이제 또 8월에 또 임시회가 열려서 네. 그때서야 이제 부랴부랴 이렇게 또 위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 선출된 게 조금 매끄럽지 않았던 게 그 하루 전날 이제 사상경찰서에서 네. 그런 이제 금품 수수 의혹으로 이제 수사가 이제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다음 날 이제 이렇게 원구성이 간신히 된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사상구 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 금품 수수 이런 문제 때문에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도대체 지금 구성원이 몇 명이고 지금 어떤 문제예요? 몇 명이나 연루가 돼 있는 겁니까? 이제 현재 12명입니다. 이제 사상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의원이 총 12명인데 네. 의장까지 포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좀 사상구 의회가 그 앞에 이제 전반기 원래 처음에 의장에 선출되신 분이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의장직을 상실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6월에 그 보궐선거를 했습니다. 네. 의장 보궐선거를 이제 그때 이제 사건이 터진 거죠. 모 A 의원이 이제 자기가 이제 의장에 한번 돼 보려고 이렇게 여야 의원 가릴 거 없이 이렇게 좀 금품을 나눠줬다가 그게 좀 그때 좀 소문이 이렇게 많이 돌았거든요. 그런 의혹이 있다고. 그래서 결국 그 의원은 안 되고 그 뒤로도 이제 계속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제 혐의 없음으로 처음에 나왔다가 이제 네. 올 들어가지고 네. 이제 그 의원 A 의원 포함해서 6명이 이렇게 그런 의혹이 증거들이 좀 나오고 발견이 돼서 이번에 좀 사법 처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조합을 하자면 네. 12명 전체 의원 중에 의장 선거 지난해 그죠? 그 의장을 뽑아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의장 좀 하겠다 그래서 다른 동료 의원들한테 돈을 줬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6명. 이제 돈을 준 A 의원 포함해서 이제 5명한테 금품을 이제 준 거죠. 자, 그러면은 12명 중에 지금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는 의원은 몇 명이나 된다는 겁니까? 만약에 그 경찰 수사가 정확히 됐다면은 그 6명 다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1인당 최소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 총 1,310만 원을 이렇게 준 정황이 이제 드러났거든요. 쪽지나 이런 것도. 일부는 좀 이제 자기가 의장이 안 됐으니까 돌려받았다고. 네, 일부 자기가 그 이제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자기가 안 된 바람에 3명한테는 또 돌려받았습니다. 그 3명이 줬다는 거죠? 다시 자기가 받은 거는? 네네네네. 그래요. 받았다 주는 것도 사업 처리 대상은 아닌가요? 이제 그건 이제 해석하기 따라 다른데 일단은 그게 확실하다면은 상당히 일을 소지가 이게 있죠. 비단 사상구 의회만 아니고 분산 지역에 있는 이제 몇몇 구 의회가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장단 선출해서 금품이 오간다는 거는 이제 사상구고요. 그다음에 밝혀진 거는 그렇고 지금 의장단 이제 구성이 원래 안 된 곳도 있고 그다음에 몸싸움을 벌여가지고 이제 고소가 이어진 곳도 있습니다. 북구의회라든지 또 해외 공무 때문에 문제가 많았고 그런 것도 중구의회라든지 그다음에 그 동래구 의회 같은 경우는 3주 동안 파행을 겪다가 이제 3주 만에 정상화되고
또 진구의회 뭐 이렇게 이게 다 의장단 선출 때문에 뭐 의장단 선출도 그렇고 또 상임위 상임위원장 네, 상임위원장인데 이게 또 상임위원장이 노른 이제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이 이제 3개잖아요. 그 중에 그렇죠. 뭐 의회 운영위원장 있고 기획행정위원장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사회 예. 그 도시위원장 때문에 선출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뭐 노른자 뭐 대부분이 그렇게 한 3군데 정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보통 네 이제 세 군데도 군데도 있고 네 군데도 군데도 있는데 있고. 뭐 규모가 더 크면은 더 네, 많겠죠. 더 많을 수도 근데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사회도시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뭐 건축가라든지 뭐 지역에 이제 큰 뭐 공사나 뭐 큰 사업들이 많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예산 승인을 하다 보면은 뭐 알게 모르게 뭐 청탁도 들어온 게 사실이고 뭐 술자리를 제공받는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만한 위치에 있다 예, 이거죠. 많이 몰려 있는 거죠. 자기한테 그만큼 뭐 비록 자기가 뭐 상임위원장이지만 좀 그런 거를 뭐 총괄할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만약에 그랬으면 이제 9월 달부터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잖아요. 다 걸렸으면 좋겠어요. 다 걸려가지고 위원장들이 그런 거 못하게끔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 좋은 위치에 가가지고 좋은 것만 받아먹고 자기는 이제 갑질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해결돼야 될 문제고 사상구 의회는 정말 이렇게 말하면 욕을 하고 싶은 정도예요. 주민들이 뽑아놨더니 싸움만 하고 자기 이속만 챙기려고 하고 결론만 보면 그 의장단 선출에는 뭐 파행도 하고 자기 사람 안 되니까 뭐 나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해외에 갈 때는 또 다 참석했잖아요. 이건 무슨 행태입니까? 그렇죠. 제가 제일 의아했던 게 이제 보통 이제 6월 말 되면 이제 하반기 원 구성을 하잖아요. 뭐 보통 모든 의회들이 보니까 의장, 부의장은 선출이 됐는데 상임위원장이 선출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해서 좀 취재를 사실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취재를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해외 나가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의원들이. 그래서 이제 그 회의록을 제가 봤거든요. 회의록을 보니까 뭐 이번에 이제 유럽 가서 좀 선진지를 배우자 뭐 이런 보고서 같은 것도 좀 충실해서 그런 지적들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갔다 온 보고서를 이제 법적으로 한 달 안에 보고서를 올려야 되거든요. 어땠습니까? 정말 날조했더라고요. 어디 갔습니까?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을 유럽으로 갔는데, 갔어요? 예, 이제 뭐 그 국비 이제 3천만 원으로 이제 가는데 뭐 이제 나머지는 뭐 의원 개인당 한 400만 원 정도 부담하고 근데 그 이제 50장짜리 보고서를 제출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한 80% 넘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네이버 검색 포털 검색만 하면 나올 수 있는 내용들로 컨트롤 C, 컨트롤 그렇죠. V. 근데 그것도 또 어째 보면 좀 출처를 밝히거나 뭐 그 사람은 동의를 얻으면 되는데 이게 블로그에서 무슨 그냥 사진 백과오기 사진 정도는 뭐 자기들이 찍었지만 그 내용은 이제 정말 개인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퍼다가 그대로 썼더라고요. 이 사람들 중에 물론 뭐 대학원 가거나 논문 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까지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심스럽군요. 의심스러워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보고서를 써왔는데 우리가 이미 그 앞전에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렇게 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그렇게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그 보도도 봤을 거 아닙니까? 갔다 와서 이제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에 국외 연수가 뭐 좋은 시기에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의원들끼리는 이제 거의 파국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거는 안 갈 수 없으니까 쿵짝쿵짝 가서도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방 배정부터 해서 뭐 사사건건 충돌이 있었고 그리고 가서도 또 싸웠대요. 예, 일정을 이게 다 정확하게 소화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뭐 확인해 보니까 뭐 시장 면담도 있었는데 취소되고 뭐 만나지도 않은 시장 프로끼리 뭐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뭐 이런 식이죠. 저는 물론 선진지 견학이란지 명목은 좋아요. 명목은 되게 좋은데 전 놀러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의원도 배워야죠. 뭐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으로 먼저 공부하고 뭐 이렇게 가도 되는데 이 비단 또 사상구 의회뿐만 아니에요. 5월 달에는 중국 의회는 또 홍콩 마카오 갔어요. 홍콩 마카오 가고 뭐 쇼핑할 일 있습니까? 그럼 뭐 가가지고 뭐 거기는 그랬겠죠. 뭐 관광 도시니까. 관광도시. 뭐 관광도시라고 그러면 뭐 그러니까 다 가도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지금 배워야 된다. 지금 옹호하십니까 아니, 지금? 갈 때는 그런 명분으로 갔겠죠. 거기 뭐 그 의원 아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없죠. 근데 저는 대체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그다음에 여행지가 아니고 정말 선진국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자체가 물론 뭐 7박 8일 뭐 8박 10일 가는데 한두 군데 정도는 뭐 사람인지라 머리도 좀 식히면 뭐 유럽을 간다 그러면 파리 가면 뭐 에펠탑도 한번 보고 오고 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무슨 국적기 타고 가고 먹을 거 다 먹고 뭐 그 가갖고 배울 거 뭐 배워갖고 와갖고 또 와갖고 부실하게 또 그 보고서도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이런 행태는 안 된다는 거. 나 오늘 좀 열이 좀 이게 받아가지고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 한 해 두 해 얘기가 아니라 이거 매번마다 뭐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고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게 이슈거리가 되어가지고 뭐 정보 공개를 하라 그러고 또 언론에서는 그걸 가지고 질타를 하잖아요. 보도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뭐 자기네들 할 일은 다 제쳐두고 그렇게 갔다 나가는 것 자체가 지탄받을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뭐 화를 충분히 낼 만도 한 얘기죠.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뭐 갔다 와서 지금 보고서도 그렇게 만들었고 보고서도 그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예. 그 이제 또 이제 법적인 그런 이제 경찰 수사까지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언제쯤 그러면 이제 결정이 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검찰로 수사 결과. 송치를 했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지켜봐야죠. 이제 검찰에서 뭐 어떻게 기소를 할 건지에 따라 좀 또 내년 또 이거 또 대선 때 또 돈 들여가지고 또 선거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겠네요. 또 돈 들여가지고. 또 제 돈 나갑니까 또? 그렇죠. 우리 돈이 나가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죠? 그 의원들 각 개인 뭐 사무실 만들어 달라고 한 게 또 사상구죠. 네, 네, 뭐 개인 사무실을 만들어요? 사실은 개인 뭐 의원실이죠. 이번에 이제 9월 2일 날 드디어 이제 2달 만에 개원을 했거든요. 네. 이제 개원하면서 또 그 이제 의원 1인당 1실 시대가 또 열렸습니다. 네? 사상구에. 1인당 일시 예. 무슨 시의회도 아니고 무슨 얼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1억 2천만 원이 들어갔죠. 그 일인- 리모델링에만 그러니까 전체 다 아니면 개인 1인 1실. 1인 그러니까 1실에 전체 다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다 해서 금액이 1억 2천 그렇죠, 리모델링 그렇죠. 금액이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실은 원래 있었고 원래 있었는데 나머지 10명의 의원들은 원래 한 공간에서 좀 파티션만 이렇게 나눠서 있었는데 뭐 업무 효율성과 뭐 그런 거 제대로 된 뭐 의정을 하려면 개인 사무실이 필요하다 해서 의회 2층을 완전히 이제 뜯어 고쳐서 이제 한 4-5평 정도 크기로 이제 자, 만들었습니다. 평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1억 2천만 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해외 뭐 연수 갔다 올 거 다 갔다 오고 개인 의원실 만들어주고 그러면 뭐 그 거기서 잘 작성 해외 연수 간 거고 잘 작성해서 올린답니까? 예? 뭐 효율성이 있답니까? 뭐 그거는 뭐 이미 오기 전에 이미 문 열기 전에 이미 끝난 일이고 그리고 이번에 그래서 보니까 사상구의회만 뭐 1인 1실 체제로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상구의회가 부산에서 16개 구군 가운데서는 한 10개 정도, 10번째 정도 개인 사무실을 열게 됐더라고요. 제일 빠른 게 이제 동구가 2009년 3월. 그 앞서는 시의회가 이제 2008년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래요. 지금 이거는 뭐 전반적으로 계속 보세요. 추세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지만 그렇게 뭐 추세를 이건 떠나가지고 자기 일은 다 해놓고 나서 뭐 권리를 주장할 건 주장하고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하구 의회는 있어요, 없어요? 사구의회가 지난해 12월 만든 걸로 알고 잘 있어요. 아시면서 뭐 아니 그러니까 사하구 의회 지금 올라가면 뭐 사하구 의회가 있다고요? 네, 개인 지난해 의원실이? 12월에 조성을 한 걸로. 근데 문제는 이런 의원들이 이제 개인 그 의원실이 있다고 해서 싸움 뭐 안 할 거 안 하고 또 뭐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독립적인 공간에 있어가지고 그런 걸 하면 되지만 이런 행태에 맨날 의장단 구성도 안 하는데 싸우고 또 자기 이권만 챙기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 지금 개인 뭐 의원실 이미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그렇죠. 다 개원 끝나가지고. 네, 9월부터 이제 다 이주해가지고 지금 네. 이제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더 화가 나는데 거기 또 사상국에 친목 단체 있죠. 어떤 친목? 그 친목 단체 의정회 설치 뭐 이제 그게 지난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예, 그것도 조금 논란이 됐는데 그렇죠. 그 역대 뭐 의원들 예. 그런 의원들끼리 이제 뭐 모임이 친목해요? 있답니다. 네네네. 거기에 또 뭐 예산을 이렇게 얼마를 쓰니 많이 해가지고
또 굉장히 또 논란이 되고 여기 나가신 분들 끝까지 그렇죠. 챙기겠다. 네. 그러니까 의정에 설치하는 것은 있어도 도래를 이용해서 바꾸는 판에 국회의원들이 뭐 그러니까 아주 국회 못된 것만 배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못된 것만 배웠다 그러니까 정말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은 이런 예산들도 어차피 자기네들이 자기 돈 뭐 쓰듯이 그러니까 시민의 혈세를 자기 돈 쓰듯이 그냥 그런 예산들도 뭐 다 그냥 했을 거 아니 올려가지고 그냥 뚱딱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 뭐 다른 시민 사회 단체를 이런 데서도 가만히 있질 않을 거 아닙니까? 좀 어떻습니까? 그 뭐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귀도 이렇게 기울이지 듣지 않습니까? 예, 원래 사상구의회가 올해 이거를 처음으로 추진한 건 아니고 지금 7대 의회지 않습니까? 6대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뭐 한 5년 전부터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죠. 이제 뭐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다른 의회에서 뭐 동구, 기장군, 영도, 수영구 쭉 하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슬쩍 이렇게 숟가락을 얹은 거죠. 그 이런 추세로 이제 다 변해가다 보니까 이제 머지않아 다른 의회도 좀 이 추세를 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런 거는 뭐 다 따라하고 빨리 할 거는 안 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네들 말 그대로 연봉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의정비, 의정활동비 이런 것도 올릴 거 아닙니까? 뭐 올릴 수도 있겠죠. 충분히. 언제죠 그게? 언제쯤 하죠? 의정비 저기 인상 뭐 이거 관련해 가지고 보통은 선거 끝나고 그리고 네. 매년 이제 그게 선거위원회가 그 의정비 관련해서 그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저도 그 위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매년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뭐 2년 안에 아니면 4년 안에 올린 데도 있는데 저는 구의원들이 저를 싫어할 거예요 아마. 저는 뭐 보통 이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연봉을 그렇게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적게 받는 것도 아니면 지금 뭐 경기도 어렵고 그리고 구의원들 대부분 학식과 그다음에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 그리고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좀 잘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환원한다는 입장에서 저는 뭐 그렇게 많은 그래요. 연봉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게 그 봉사직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또 그분들이 대부분 다 이 의정 활동만 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업을 또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뭐 비단 여기 뭐 구의원뿐만 아니라 시의원, 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해가지고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봉사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자기 본연의 업무가 그 지금 원래 하고 있던 게 아니라 지금 이 의정 활동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기다가 뭐 또 돈을 더 줘야 된다. 정말 그 어떤 의원들 중에는 이 의정비 받는 걸 가지고 작아서 정말 지역에 있는 어떤 뭐 좋은 일을 위해 쓰기도 하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월급 자체가 좀 모자라는 분들도 있다고들 해요. 있죠. 예, 물론 있는데 근데 또 대부분이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더 의심이 가는 거죠. 사상구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 사상구는 이렇게 또 하고 있고 또 아까 뭐 몇몇 이렇게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반해서 또 잘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혹시? 사실 그런 걸 좀 이렇게 얘기를 좀 네. 해줄 만한 데가 있나요? 사실 뭐 문제의 근원이 사실 뭐 선출 방식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의장이라든지 상임위원장 뽑을 때 뭐 기호 1번, 2번 나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교황식 선출 말 그대로 무기명 투표로 해서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을 뽑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좀 벌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이제 16개 구군 가운데 이제 시의회를 제외하고 그 해운대랑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보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예. 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의장이 나와가지고 네 이번에 뭐 이렇게 하겠다 공약도 좀 발표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 안에서만 선출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대부분의 구의회가 교황식 선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물밑 접촉 이제 표를 얻으려면 또 물밑 접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술 한 잔도 살 수 있는 거고 뭐 일단 돈도 찔러 넣을 수 있는 거고. 후보를 이제 등록해야 된다. 후보제로 가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가 이번에 뭐 기호 1번, 2번 식으로 해가지고 뭐 공약도 좀 내고 뭐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뭐 뒤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을 좀 도입해라 이런 목소리가 좀 많습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의장단에 주는 특권을 일단 먼저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의원들 내에서도 또
다른 의원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의원, 그런 분이 의장이 되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지식과 전문이 있는 분이 그런 어떤 특권을 내려놓은 다음에 상임위원이 위원장이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자,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또 뭐 주변에서도 이렇게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고 또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뭐 언론뿐만 아니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이제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를 처리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사상구의회 같은 경우에. 그 이번에 사상구의회가 2달 만에 이제 문을 열었거든요. 드디어 이제 그날 가서 저도 취재를 했는데 이제 뭐 의장이 처음으로 이제 이런 공약을 또 저희한테 또 발표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모든 의정 활동을 공개하고, 그리고 뭐 지자체장이나 뭐 단체장 그리고 주민들을 위촉해서 뭐 의정에 대해서 평가를 받겠다, 이런 말도 지금 처음으로 꺼냈거든요. 그리고 또 그 해외 연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지자체 한 그 구의회만 보면 3천만 원이지만 부산만 모아도 벌써 뭐 3억 6, 뭐 몇십억 되지 않습니까? 매덕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전문 기구를 세워라. 전문 기구를 세워서 그런 의정, 그러니까 방문지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담당하도록 하자. 뭐 이런 전문가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다른 구의회 의정 활동하는 거 보시면서 느끼신 점 말씀해 주시죠. 부산 지역 16개 구분 가운데 제대로 돌아가는 구분 의회가 저는 그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는 국회를 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의회부터 저런 식이고, 또 시의회도 의장단 선출 때문에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공정한 경쟁이 돼야 된다고 박재한 기자 얘기한 것처럼 뭐 후보자가 됐든 뭐가 됐든 일단 공정한 경쟁이 돼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단 제대로 된 구의원을 선출해야 되고, 더불어서 우리 박재한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김석진 기자도 그렇지만 이제 뭐 구청이나 이런 곳을 그 관리 감독하는 게, 집행부를 관리 감독하는 게 의회지 않습니까? 또 의회를 관리 감독이라보다는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보는 데가 시민사회단체 및 저희 우리 기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돋보기를 가지고 김석진 기자 잘하지 않습니까? 돋보기를 가지고 뭐 구석구석 살펴보는 기자회견이라고 하는데 저희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우리 의회가 시민과의 소통 화합에 앞서가지고 먼저 우리 구의원들끼리 자체적으로라도 좀 소통과 화합이 좀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두 기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꺼운 껍질은 다른 어떤 이도 깨주기 어렵다.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면 살아있는 병아리가 되고, 남이 깨트리면 그저 프라이팬 위에 익은 계란밖에 되지 않는다. 오늘은 이 글이 참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집과 자만, 편견이라는 두꺼운 껍질. 얼른 반성하고 스스로 깨트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난 길 위에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이미 벌어진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앞으로 나의 생각과 계획은 언제나 수정 가능합니다. 물론 더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선 진정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